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팟빵 댓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방송을 안 듣고 남기신 댓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46회 남양특집 사람이 무섭다 편에 달린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방송이랑 관계없이 헌혈은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라는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헌혈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신봉선 언니 유튜브 채널에서 헌혈하는 콘텐츠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거 다 보고 나서도 댓글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조건이 안 돼가지고 헌혈을 못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다라고 적어놨었어요. 저도 제가 헌혈을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몇 번이고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헌혈을 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도전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약간 서로 민망한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야.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왜 학생 때 학교로 헌혈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평범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헌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별로 우르르 갔다 오는데 친구들 보니까 다 헌혈했는데 뭐 기분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혈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피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겁도 없이 가서 주사를 팍 찔렀어. 근데 제 피를 뽑아주셨던 분이 저한테 너는 가서 헌혈을 받아야겠다 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혈 못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해주신 거였는데 저는 그 순간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막 대답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못한다는 거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내일의 헌혈을 위해서 어제 잠도 푹 잤고 오늘 밥도 되게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딱히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반항을 했어요. 계속 할 수 있다. 저 할 수 있다. 근데 일단 뭐 안전상의 위험도 좀 있고 하니까 저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셨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일단 그 피 안에 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할 게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기도 했고 제가 지혈이 잘 안 되는 편이라는 것도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내가 왜 헌혈을 못하는지. 그냥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어이없어 했다는 그런 감정만 좀 남아있는데 인터넷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검색을 막 해보니까 지혈이 안 되는 게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엄마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으셨어가지고 신지로이드를 새벽에 꼭 드셨었거든요. 근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랑 나랑 둘 다 지혈이 안 되는 체질이어가지고 둘 다 어디 피나면 골로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빈혈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거는 받아보진 않아서 뭐 잘 모르겠고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도중에 창밖으로 약간의 그 어린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헌혈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얘기로 좀 새긴 했는데 어쨌든 20대가 되고 나서도 제가 헌혈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때 남동생이랑 대구에 볼일을 보러 같이 나갔다가 헌혈의 집이 딱 보여가지고 갔었는데 나는 그때는 진짜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내가 학생 때 못 해봤으니까 이제 성인 돼가지고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동생을 끌고 갔는데 또 검사를 했더니 저는 헌혈을 못하고 남동생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이제 한두 번 더 도전을 하러 이제 지나가면서 헌혈의 집에 막 들어가 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제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내 몸이 아프다는 거를 이제 자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헌혈을 하겠다는 도전 의식 자체도 되게 줄어들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남 생각을 어떻게 해요? 특히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출혈이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 헌혈을 한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진짜로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또 이게 가족적으로 봤을 때 웃긴 게
저하고 언니하고는 헌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랑 남동생은 때만 되면 헌혈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헌혈도 한 번 하면 몇 달 뒤에 또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몇 달 뒤에 오세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동생들은 그렇게 때마다 헌혈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헌혈 증서를 보여주는데 나는 그게 참 부러웠어. 나도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때 수술할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수혈을 엄청 받았었죠. 그래서 병원비 정산할 때 혈액팩 값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농담으로 동생들이 헌혈한 만큼 내가 받은 것 같다. 그래도 언젠가는 가능하다면 나도 꼭 한번 헌혈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뭐 답변을 바라고 댓글을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왜 이렇게 여기저기 댓글 달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6회 남양 특집 사람이 무섭다 편에는 제목이 값을 하네요. 재미있게 들었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지인들이 저한테 야, 너 팟캐스트 주제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 굉장히 당당하게 그냥 쉬지 않고 떠들면 돼. 떠드는 거야. 그냥 특별한 주제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팩트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게스트 신청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아무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상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노자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라고. 옛날에는 사실 뭔가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화를 내기 바빴어요. 근데 요즘도 화를 안 내진 않지만 예전만큼 화부터 낸다기보다 이거 방송 가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들다 보니까 정말 그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라는 말이 명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디오 클립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제가 몰랐어요. 이게 8월 16일에 김영땡님께서 역시 방송 스타일이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는 게 묘미 아닐까요? 이번에는 인스타 말고 여기로 보내봅니다. 생존 신고도 겸사겸사라고 써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팟빵을 좀 주력으로 하고 오디오 클립에는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다 보니까 댓글 쪽은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팟빵 댓글을 소개하면 오디오 클립도 한번 그래도 예의상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스타로 소식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댓글로 주셔가지고 또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인이 되어버린 공구리님께서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카산드라의 저주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셨대요. 근데 저도 사실 맥락상 알아들은 거지 자세하게 알고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빵 사고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카산드라가 예언이나 뭐 예지 능력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먼저 세이더 작동이 되는 거를 예지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살면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상 뭐 표본 수집, 케이스 수집 이런 게 좀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또 그런 쪽으로 일부러 좀 무관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이더도 작동을 잘 안 시키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세이더를 꺼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가 굳이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고요. 근데도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이상하게 그 예전에 있었던 케이스랑 겹치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피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단톡을 몇 개 정리하기도 했고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특정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거나 끼고 싶은 대화일 때도 의식적으로 좀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람 하나 바보 만들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못 이기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 코 베어도 사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대화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Do You Know 충청 이벤트 당첨자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렸는데요. 트위터에서 한 분, 인스타에서 3분 참여해주셔서 전원 당첨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당첨 연락이 안 왔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메일이나 DM으로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도중에 해시태그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4분 말고는 더 없었거든요. 근데 또 혹시나 비공개로 참여를 하셨으면 제가 볼 수가 없는 게 되게 당연하긴 한데 내 계정이 비공개인지 몰랐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는 사실 참여만 하면 당첨이 되는 이벤트인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가 그냥 확인차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셔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연락을 주시면 제 사랑이라도 조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 받기 싫어서 연락 안 하시기 없기에요. 일단 그런 분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유노 충청을 못 드리더라도 다른 거라도 뭔가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또 그 지역의 사생활 9구에 너무 또 이렇게 몰입해 있어가지고 생일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지역의 사생활 9구 하나 선물해줄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은 제주에 살고 있는데 자기 원래 연고지가 인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지역의 사생활 9구 인천편 매 작가님의 미지의 영역을 바로 선물로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었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책 선물을 하는데 약간 맞들리면 이게 또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는 충청도에 사는 친구인데 제가 Do You Know 충청 이벤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충청도에는 이런 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남 김해 편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선물을 주게 됐는데요. 김해 편은 101 진수 작가님의 로봇 청소기의 김해 마실 편인데요. 이게 101 진수라고 읽는 게 맞겠죠? 저번에 한번 이 작가님 트위터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뭐 이런 투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기 때문에 101 진수 작가님이시고요. 제가 그 지역의 사생활 99 시즌3의 텀블벅을 결제를 하고 나선가? 그 화분이라는 웹툰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게 101 진수 작가님의 작품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연치고는 굉장히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온에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디오 웹툰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8화까지 올라온 걸 봤는데 성우분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진짜 몰입감이 쩔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온에어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한글로 온, 영어로 에어, A-I-R, 에어 검색하시면 약간 그 주황색 같은 느낌의 썸네일이 뜨고요. 그리고 유튜브 소개 부분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여성들 여성 성우팀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오디오 웹툰 화분이라고 검색을 해도 뜨니까요. 잘 찾으셔가지고 꼭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우님들 그 연기의 몰입도가 너무 쩔어가지고 내용을 스포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그 몇 편이었는지 정확하진 않는데 어느 한 편이 너무 몰입감이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하니 보다가 제가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유튜브에서 정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감동적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일단 저는 웹툰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안 본 사람보다는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영상만 봐도 굉장히 충분히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하려고 딱 보니까 또 냉장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나길래 코드를 아예 뽑고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코드를 다시 안 꽂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코드를 뺐는데 월요일 오후에 그거를 눈치를 챘어. 근데 분명히 그 사이에 냉장고에서 뭐를 꺼내 먹었었는데 냉기가 없다는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코드를 꽂고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뭐 지금 냉장고 안에 별게 안 들어있어가지고 뭐 상하고 말고 할 거는 딱히 없었고요. 대신에 냉동실에 얼음이 다 녹았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아까웠고 근데 얼음이 녹은 걸 안 봤으면 월요일에도 코드를 안 꽂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냉동실에는 쭈쭈바하고 얼음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큰일 날 일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앞으로 냉장고 소리가 나도 그냥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코드를 뽑아놓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녹음을 시작할 때는 냉장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조금 녹음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가 웽 이렇게 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소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냉장고 코드를 뽑았고요. 오늘은 부디 녹음이 끝나고 나면 제가 까먹지 않고 냉장고 코드를 꼽을 수 있기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 김숙TV 구독자 50만 기념 굿즈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김숙 모의고사라는 퀴즈를 풀어가지고 다 맞추면 마지막에 이벤트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일단 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후라이팬이랑 타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서 서울 올 때 뭘 되게 많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라이팬도 다 버렸어. 그래서 지금 사실 새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굿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보내준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꼭 필요한 후라이팬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숙TV 로고가 새겨진 수건도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개가 왔는데, 후라이팬도 김숙TV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히미스타에 들어가시면 제가 또 너무 기뻐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일단 이게 또 구구절절 얘기를 하자면, 그 김숙TV 이벤트가 오픈되는 시점이 점심시간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먼지구덩이였던 그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눈치가 좀 보여가지고 그 퀴즈를 온전히 이렇게 집중을 못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풀어야 돼가지고. 근데 제가 소리를 못 듣고 그냥 화면만 보고 퀴즈를 풀다 보니까 퀴즈를 분명히 내가 맞춘 것 같아. 근데 이게 화면이 40초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게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40초에서 끊기니까 나는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막 키워서 들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이런데 운이 있겠나, 어차피 이벤트에 응모를 해도 당첨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끄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다 늦게 이제 땡땡이들 모여있는 단톡에서 자기는 퀴즈를 풀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40초짜리 영상이 오류가 난 거라 가지고 40초에서 끊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답을 클릭을 하면 다음 영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너무 빨리 포기를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거 뭐 이벤트 당첨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퀴즈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0번 문제까지 풀고 다 맞추신 분들은 이쪽으로 폼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밥 먹고 와가지고 이어폰 꽂고라도 해볼 걸. 근데 나는 단순히 그냥 유튜브 영상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으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나중에 봤으니까 한 8시, 9시 이때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풀어본다는 거에 의미를 두자 해서 다 풀고, 이제 이벤트 참여 거기 폼에다가 이제 제 이름이랑 주소랑 이런 거를 적었대요. 그 폼에다가 제가 뭘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폼 제출하고 유튜브 댓글에다가 저는 오류인 줄 알고 포기하고 이제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미 벌써 300분이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저는 굿즈 못 받겠네요, 아쉽네요, 약간 이런 느낌의 댓글을 쓴 거야. 근데 당첨자 명단이 떴어.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당첨이 됐을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 당첨자 명단을.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님 당첨되신 것 같대.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하고 명단을 봤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일부분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제 명단이 올라왔는데 난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저하고 동명이인에다가 전화번호까지 비슷한 분이랑 같이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저 그냥 선물이 와야 오는 거지. 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뭔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택배가 배송이 완료가 됐대. 근데 나는 택배를 시킨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이러고 있었는데 되게 피곤한 채로 퇴근해가지고 집에 터덜터덜 왔더니 검정색, 그러니까 우리 땡땡이들의 고유 색깔인 070707 블랙 색상의 박스에 뭔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택배 상자 블랙인 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김숙TV에서 보낸 거다 라는 생각이 딱 직감이 든 거야. 그래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씻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뜯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또 급하게 이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딱 뜯고 딱 꺼냈는데 후라이팬도 검정색 뽁뽁이에 싸져서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수기 언니답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후라이팬이랑 이제 수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둘 다 너무 갖고 싶었던 거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영상 찍을 때 와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막 찍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건은 빨래를 해가지고 지금 제 뒤에 건조대에 걸려있고, 후라이팬은 사실 제가 바로 달걀이라도 하나 부쳐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주물팬은 약간 길들이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네,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네, 김숙TV 50만 기념 굿즈를 받아서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네, 유튜브에서도 하고 팟캐스트에서도 하고 싶었어요. 또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싶었어. 아, 그리고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네,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면 말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일단 제가 월요일 출근 하루를 딱 했는데 갑자기 화요일에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분이 집안에 상을 당해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랑 실장님이랑 나랑 셋이 있는데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표랑 나랑 둘이 있는 거야. 남자 대표랑 나랑. 서로 어색해. 저는 가뜩이나 성인 남자를 좀 불편해하는 편인데 하필 내가 출근을 하자마자 이렇게 실장님한테 일이 생긴다고? 정말 이 정도면 나한테 막아 껴도 정말 단단히 낀 게 아닌가. 왜 나는 항상 내가 입사를 하면 나한테 일을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을 제대로 인수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계자가 항상 뭔가 펑크를 냈어.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랬던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제가 뭐 원래도 회사 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프리랜서 타입인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자꾸 이런 식으로 번번이 인계자와 인수자의 이런 합이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입사를 했는데 그냥 맥이 탁 풀리는 거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아무것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는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다쳐야지만이 이거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실장님이 상을 정말 정확하게 3일만 딱 치르고 금요일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나오셔도 돼요 라고 하니까 걱정돼서 나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걱정되겠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프로그램 막 만져가지고 꼬아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사실 제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걸 할 사람도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새로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안 계시는 3일 동안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대표님이 알아서 하셨다. 이랬더니 그랬어?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실장님 안 계시는 3일 동안 정말 싫었던 거는 혼자 있는 거 상관없어. 근데 대표랑 나랑 둘만 같이 있으니까 대표가 자꾸 나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실무를 잘 모르니까 약간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진짜 제일 싫었던 거는 대표가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그 하수구 냄새 나는 얼굴을 자꾸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게 진짜 제일 고통스러웠고요. 사실 제가 면접 때 지난번 회사에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날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신경을 쓰는 척 해준 것 같아. 막 자기한테 담배 냄새 많이 나냐. 내가 최대한 냄새 안 나려고 하는데 괜찮냐. 뭐 실장님한테도 이 친구가 굉장히 담배 냄새에 민감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막 다 떠벌려 놓고는 둘째 날 실장님 안 계신 그날부터 갑자기 담배를 뻑뻑 피우고 들어오더니 그 냄새 나는데 나한테 바로 와가지고 얼굴 들이대고 입 벌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남자는 일단 거르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내 주변 골초 언니들은 담배를 그렇게 피워도 정말 담배를 피우는지도 알 수 없게 뒤처리를 잘 하시던데 참 희한하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남자들은 일단 무조건 썩은 내가 났었고 여자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담배 피는 여자가 아직까지 뭔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뒤처리를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 남자들은 아무리 썩은 내가 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이래서 굉장히 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새로운 체육관을 뚫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항상 그 체육관 상담을 할 때 뭐 예쁜 몸매, 다이어트, 뭐 살 빼고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저는 안 다닐 거다. 나하고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곳에 다니게 됐습니다. 일단 두드림 두 소장님의 추천이 있었고요. 덕분에 지인 할인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약간 OT 같은 느낌으로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몸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 오느라 좀 강의 도중에 하품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일단 들어놓으면 유익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체육관 대표님의 인스타를 구경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여성 전용 헬스장 진달래짐이라는 작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대구에서 한참 운동할 때 그때 좀 이렇게 찾아봤던 웹툰인데 일단 작년에 완결이 난 것 같고 저는 지금 모든 웹툰이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간이 되면 다시 정주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웹툰이 제가 오늘 등록하고 온 체육관을 모티프로 한 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대표님 인스타에. 그래서 뭔가 또 약간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단 저는 주 2회 등록을 했고 퇴근하고 바로 가는 시간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체육관 이제 등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종이 인형 화이팅! 막 이렇게 응원을 또 해줬어요. 그 친구나 저나 둘 다 종이 인형이라 가지고 둘 다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는 하는데 타고난 뭔가 신체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한 편이다 보니까 둘 다 맨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아파 얘기하면 나도 막 그 친구가 막 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나도 막 이렇게 서로 몸 약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공유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둘 다 건강해지려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맞는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일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하다 보니까 아, 나 또 이 방송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 예. 근데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짧고 편집이 엉망이더라도 펑크 내는 일은 없게 하겠다. 예, 사실 최근에 또 저의 심리를 좀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를 아예 쉬어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근히 제 방송을 기다린다고 압박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또 펑크를 내지 않고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기에도 이 모자란 시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버티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참 오늘 업로드 되는 방송이 49회차잖아요. 1년이 52주,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펑크 없이 매주 방송을 보냈으니까 3주 뒤면 52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2주 1주년 방송도 사실은 뭘 할까 계획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 심리를 어지럽힌 일 때문에 1주년 스페셜 방송은 아예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1주년 기념으로 그냥 쉴까? 1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휴방할까요? 근데 사실 또 1주년 날짜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기에 또 조금 애매해요. 이게 추석이 있는 주라 가지고 9월 26일이 52주째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녹음을 해야 되는 주말에 대전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가지고 녹음이나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싶기는 해요 또. 그러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녹음을 해서 이번에는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라는 방송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1주년 방송?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 또 요즘에 며칠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또 많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어제 저녁에 잠깐 제가 노래방에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약간 더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올 때는 약간 좀 싸늘하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온도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 노래방 1시간밖에 안 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안니아님 노래만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안니아님 노래하고 또 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 몇 년 정도 안 불렀던 것 같은 자우림 노래도 몇 개 부르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꽂힌 선우정아님의 고양이 이런 노래도 좀 부르고 근데 진짜로 확실히 좀 원래 내가 노래방 가서 잘 불렀던 노래라고 해도 오래 안 부르니까 좀 기억이 좀 안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왜 제가 위화를 불렀는데 노래가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우림의 트루스를 부르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박자부터 일단 틀렸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음정 박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리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말리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방에서 절었던 노래들을 메모를 해와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듣고 좀 다시 체크를 하긴 했는데 저 약간 그거 있거든요. 남들이 들었을 때 내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노래를 들었을 때 오늘 좀 시원하게 잘 불렀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노래방을 갔다 와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남들이 너 되게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쨌든 간에 네, 어제 노래방 갔다 오는 길에 날씨를 좀 체감을 하니까 이러다가 또 바로 겨울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며칠 전까지는 비가 안 와도 습도가 막 70% 이랬는데 오늘은 에어컨도 안 켰는데 습도가 막 40%, 50% 이런 거예요. 이런 급변하는 날씨에 맞춰서 항시 옷 단디 챙겨 입고 다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살도록 해봅시다. 나도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영양제를 좀 사야 되나? 영양제를 뭘 사야 되냐고 물으면 다들 한 최소 서너 가지 정도는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난 그 중에서 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 30대에서 40대로 가고 있는 여성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양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유를 같이 써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놓고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이 오는 가운데 이제 체육관 OT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눈을 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참,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얘기해야지 했는데 또 까먹었었는데, 왜 저의 방송을, 그러니까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애칭을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을 해도 희둥이는 진짜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방송을 듣다가 제가 무의식 중에 저의 한 조각들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방송인지 뭐 그 다른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들어주시는 분들을 한 조각들이라고 표현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한 조각 괜찮지 않나? 나의 한 조각, 나의 일부분? 이런 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의 애칭을 조각이 들어가는 애칭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저번 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대본이 없으면 이렇게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칭, 뭐 조각들, 뭐 한 조각, 뭐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조각이라는 말을 넣어서 쓰는 애칭이 어떠신지 의견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메일로 주셔도 괜찮고 뭐 트위터나 인스타 DM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조각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명이라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나는 조각으로 하고 싶어. 네,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할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각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